안녕하세요. 네, 오늘 7월 22일 유더베스트 정규 시스템. 오늘은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돌아왔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제 3탄! 네, 저희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저희가 한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재결합을 했습니다. 크로스! 네, 저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먼저 오늘 함께 진행해 주실 김양리더님 인사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갑자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봐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를 이렇게 또 불러주신 여러분께 무한 감사드리면서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았나요? 반응이 왜 이러시죠? 아무래도 동영상 에티켓 좀 다시 보고 와야겠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여주세요. 우선 저희가 누군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이 자리가 처음이시거나 초대받으신 분들은 도대체 저분들이 누구길래 저렇게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저렇게 노느냐 이럴 수도 있어서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게요. 네, 김양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간호사로 창원의 삼성병원 응급실과 수술실에서 10년간 근무하면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에 근무했던 경력으로 영양 공부를 하다 보니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그 정보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 번째 참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구시연이더님은 왜 이 자리에 계신가요? 네, 저는요. 안녕하세요. 루비 디렉터 구시연입니다. 네. 저는 동탄에서 현재 사업하고 있고요. 저는 군인 출신인데 군인이면서 간호장교라고 하죠. 네, 국군 간호사관학교 졸업하고 간호장교로 10년간 근무하고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6년 근무하면서 지금 이제 유산화를 알게 돼서 유산화가 저희 세 번째 직업이 된 그런 사업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이제 제품,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시는 유산화 제품에 관련돼서 드시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한 개, 두 개씩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언제 질문 받았냐? 나는 너네가 질문 받은 걸 본 적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는 이제 스폰서님들께 얘기해서 질문을 받았지만 미처 질문을 못 냈다. 내지는 나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다. 하는 게 있다면 채팅창을 이용해 주신다면 저희가 또 채팅창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3탄까지 왔어요. 저희가 1탄을 언제 했었죠? 네, 코로나 터지고 아주 우왕좌왕 할 때, 중심을 잡아보고자 4월에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작년 4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제품을 얘기하는 거냐, 만담을 하는 거냐, 뭐 이렇게 굉장히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2탄을 작년 여름에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3탄을 하게 됐는데, 자, 오늘 굉장히 질문을 그래서 좀 다양하게 많이 받아왔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는 게 질문을 받다 보니 저희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질환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병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 애매하다고 하는 게 만약에 저희가 그 환자라고 하면 뭐 저희 생각대로 제품을 먹으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우리 그룹의 시스템이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사실 전화해서 콜센터에 물어봤을 때 이런 병에 뭐 먹어야 돼요라고 하면 답변을 못 해주시거든요. 주치의와 상의하라고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시면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근데 오늘 저희 진짜 준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네, 무엇을 많이 준비하셨나요? 모션이라든지. 네. 네, 궁합을 많이 맞춰봤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네, 여러분 이따가 틈틈이 또 많이 준비했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 시간은 마음 푹 놓으시고, 뭐 굳이 메모하시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메모할 내용까지는 될란가 모르겠다. 근데, 이 시간이 지루하진 않겠다. 그리고 편하게 들으면서 뭔가 하나는 담아갈 수 있는 시간이겠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질문 읽어주세요. 네, 유산균은 아침 공복 전 또는 잠자기 전 언제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네, 목소리 조금 더 크게 해주시고. 네. 네, 답변도 해주세요. 제가 먼저 답변을 해볼게요. 강력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언제든 드시기나 하세요. 꼭 드세요. 사실 더 좋게 섭취하는 방법은 있죠. 유산균 좋은 거 다들 아실 거고 이 좋은 거의 핵심은 꾸준히가 제일 관건입니다. 내가 만약에 공복에 먹는 게 좋았는데 아침에 바빠서 공복에 못 먹었어. 그럼 그날 안 먹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밥 먹고 있는 중에도 생각났고 지금 아니면 못 먹겠다. 지금이라도 털어 넣으세요. 그게 정답이요. 조금 더 도움되게 말씀드리자면 의견이 워낙 분분해요. 이 부분은. 전문가들도 식전이 좋아요, 식중에 좋아요, 식후에 좋아요. 각각 다 먹는 음식의 종류나 그리고 상태 그리고 본인의 체질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도 아마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 대부분은 식전이 좀 더 많은 대세를 이루고 있죠. 왜냐하면 위산과 담즙산에서 이겨내는 균주여야 좋은 균주인데 그런 환경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충분히 취침 후에 위산이 제일 적게 분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유산균을 드시라고 하는 게 취침하면서 좀 남아있던 잔여 위산이 또 좀 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물을 한 잔 마시게 되면 희석을 해버리고 그때 유산균을 마시면 희석된 위산에서 안전하게 유산균이 더 많이 포텐이 터질 수도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이 물이라는 것이 위에 빨리 머무르지 않고 장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고 유산균을 털어놓고 그리고 한 30분 후에 하이버지를 마시고 식사를 하시면 제일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꼭 맞춰서 안 먹는 행동은 더 나빠요. 무조건 챙기세요. 아셨죠? 네, 저도 동의해요. 네, 저도 동의하고 아침에 먹어야 되냐, 밤에 먹어야 되냐 하면서 먹는 타이밍을 놓쳤으니까 오늘치 유산균을 빠뜨리느니 그걸 바로 인지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오늘 아침에 아직 안 드셨어요? 지금 드세요. 지금 제품 드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옆에 물 있죠? 물 준비하셨죠? 항상 제가 얘기하죠.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쵸? 네, 유산균 드시고 오세요. 안 드신 분들. 그리고 저는 사실 조금 귀찮은 거 싫어해가지고 자기 전에 그냥 털어먹고 좀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밥 먹고 바로 자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직전도 공복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편한 시간, 내가 절대 빠뜨리지 않을 시간, 그리고 혹시 빠뜨렸다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가 바로 타이밍이다. 네. 1번 질문은 이렇게 해서 답이 됐을까요? 2번 갈게요. 2번. 네, 2번 질문입니다. 햇반실은 자기 전 세정을 먹으라고 하는데 요즘처럼 집콕인 경우 수면 시간이 다 다른데 똑같이 먹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자기 전에 세정을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 햇반실 일단 저 이 질문 듣고 되게 재밌어서 웃었어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집콕이 돼서 수면 시간이 다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낮에 주무시는 분도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보통 잠은 밤에 자지 않아요? 뭐 10시에 자건 12시에 자건 2시에 자건 뭔가 잠은 밤에 자는 것 같은데 뭐 그건 그래서 상당히 재밌었고 뭐 이분은 아침 6시에 주무시나 보다. 근데 어찌됐건 뭐가 됐건 햇팥실 통 한번 보시면요. 햇팥실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루에 한 번 그리고 한 번에 3알 먹게 돼 있어요. 거기 어디에도 자기 전에 먹으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강의하면서 이왕이면 우리가 쉴 때, 잘 때 먹어주는 게 몸 안의 장기들도 쉬니까 그때 도움이 더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해서 빠뜨리지 말고 저녁 때 드세요 라고 했지만 나는 아침에 그냥 다 먹고 가는 게 편해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드셔도 상관없고 난 하루 일과를 다 끝나고 집에 와서 그냥 뭔가 먹을 것들 다 챙겨 먹고 자는 게 편해 하시는 분들은 잘 때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금 1번 질문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타이밍 자기 전에 꼭 3알을 먹어야 된다? 반드시 그러는 거 아니고요. 언제든 하루에 한 번에 3알 그렇게 드시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합니다. 100%. 네.
자, 우리 두 문제 했는데 지금 한 6분쯤 지나갔어. 이 정도 속도면 나중에 질문창에 주시는 질문까지 어느 정도 다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좋아요. 이 정도 속도로 갈게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 편안하신가요? 저희의 오늘 의도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미리 받은 질문 외에도 많은 질문을 좀 하셨으면 했거든요. 채팅창을 통해서. 간단하게라도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3번 질문 넘어갈게요. 자, 물 한 번 마시고 갈게요. 물 드세요. 네, 저희 언니 물 한 번 드시고 가실게요. 물 드세요, 여러분. 네, 물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물이 곧 보약입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아이를 키워보고 있으신 분들은 너무 공감하고 알고 싶으실 내용일 것 같아요. 16개월 아이에게 유산균 멀즈를 먹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유나 요플레 섞어서 안 먹어요. 마이쮸처럼 만드는 거 빼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을 받고 제가 여러분 이거 준비했어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산균 멀즈. 그렇죠? 네. 바로 이겁니다. 유산아의 어린이 비타민, 유산균 멀즈를 16개월 아이에게 먹이고 싶은데 아이가 무슨 방법을 써도 잘 안 먹는다. 어떻게 주셨어요, 애들? 죄송해요. 저희 애들은 없어서 못 먹었어요. 유산균 멀즈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이런 케이스도 있죠. 저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저희 아이들이 유산아를 만날 때 연령이 7살, 5살이었어요. 근데 알약은 못 삼킬 때였고 유산균 멀즈는 주면 뱉고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엄마는 아이가 너무 어리긴 하지만 뭘 해도 안 먹는다는 부분에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유나 요플레는 일반적으로 쓰시는 방법이죠. 이렇게 갈아가지고 우유나 요플레 썼는데 요플레 섞어보셨어요? 양이 많아요, 일단. 양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제품을 넣고 섞어버리면 그 제품 특유의 그 약간의 향 때문에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 요플레를 다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 먹어? 못 먹게 돼요. 그래서 요플레는 조금 그렇고 우유의 밍밍한 맛과 이 어떤 시산백이나 유산균 멀즈를 갈아서 나오는 맛이 궁합이 별로 썩 좋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래서 물에도 섞어 먹어보고 다 했는데 제일 좋았던 방법은 병원에서 주는 물약병 있죠. 그 쭉쭉 짜서 먹는 그 플라스틱 작은 병. 그 병을 이용해서 그 병에다가 저는 야쿠르트를 이용했어요. 야쿠르트를 한 3분의 2 담고 그리고 나서 제품을 갈아가지고 주니까 야쿠르트가 약간 달고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맛이 커버가 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위안을 삼았냐면 이건 분명히 설탕도 너무 많은 음료인 거 다 알고 있고 뭐 야쿠르트가 그렇게 막 추천할 만한 그런 대안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저한테는 안 먹느니보다 이렇게 해서라도 먹이겠다.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둘째가 5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그렇게 먹였냐면 11살 때까지 11살, 12살 때까지 그때까지 갈아 먹였어요. 여행을 가건 어디를 가건 뭐 친정을 가건 어디를 가건 항상 약사발을 이만큼씩 들고 다녀야 됐었고 그 물병을 꼭 챙겨 다녔어야 됐거든요. 그 약병을. 근데 한 5년, 6년 이렇게 꾸준하게 노력하니까 지금 건강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악착같이 먹였던 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여러분, 드디어 채팅창에 질문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BLP 구혜진 리더님, 영양제 먹고 바로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계열 진통제 복용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혹시 개인적 컨디션이나 질병에 따라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전직 간호사 리더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안 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브루펜 계열의 약의 부작용이 소화불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영양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어도 쉽게 토할 수 있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적어주신 것처럼 개인적 컨디션에 따라서 토한 증상이나 울렁거린 증상이 없다면 조금씩 자주 먹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굳이 같이 먹을 필요까지 있겠느냐. 약간 텀을 두고 먹어도 되겠다. 타이레놀은 그나마 위장 계열의 사이드가 별로 없지만 브루펜 계열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요즘 약들이 굉장히 좋아지긴 해서 옛날의 브루펜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속을 약간 깎아내리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리스크를 굳이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한 텀 띄고 먹으면 될 텐데 저는 좀 따로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강석구 리더님이 질문 주셨어요. 이 질문 우리가 뺄까 하던 질문인데 굳이 채팅창에 올리셔서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코키노는 하루 3번 먹으면 3주 차에 다 먹어요.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먹는 게 맞을까요? 이거 헷갈려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먹는 방법은 하루 3번, 한 번에 한 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안압이나 수축기압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이걸 먹는데 거기에 도움이 유의미한 것은 90mg 이상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3번 먹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항산화 코키논을 굳이 혈관 건강, 당장에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어서 좀 도움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 외에도 다이어트나 항산화를 위해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꼭 3번이 아니라 아침, 저녁 드셔도 되고요. 이게 저희도 본사에 확인해 본 바로는 먹는 방법은 그렇게 맞게 적혀 있으나 미국의 용량대로 오는 것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단 먹는 방법은 하루 3번이 맞습니다. 그쵸. 하루 3번. 한 번에 한 알씩. 그런데 네. 이제 하루 3번이 귀찮으신 분들 종종 있어요. 내가 정말 하루 2번까지는 어떻게든 챙겨 먹겠는데, 야, 3번은 오바다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루 2번? 그래, 2번까지는 양보하겠다. 다만, 아침 둘, 뭐 저녁 하나, 아니면 뭐 아침 하나, 저녁 둘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텐데 이왕 그렇게 드실 거 어차피 한 통 가지고 28일 안에 다 못 드시는데 2통 사서 둘둘 드셔라. 둘둘 드시면 딱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90ml가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많은 논문들을 확인했을 때 120ml를 더 많이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논문들을 확인한 이후에 120ml에 맞춰서 아침들, 저녁들 이렇게 먹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굳이 그걸 답해줄지 몰랐다고요? 그럼 굳이 쓰지 말지. 저 강석구 리더님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럼요. 다른 분도 아니고 석호 리더님의 질문인데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한번 또 대답해 볼게요. 네. 요거는 약간 2가지 질문을 섞었어요, 저희가. 왜냐면 다른 질문이었는데 일맥상통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이거부터. 화이버지 성분 중 부성분 코코넛 오일이 해바라기 씨 오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나요? 라고 저희도 모르는 걸 질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또 본사에 확인하지 않았겠어요. 누구냐? 누구의 질문이냐? 해바라기 씨 오일로 바뀌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주시죠. 직접 문의하신 분. 네, 이 질문 주신 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이 유산화에서 뉴트리밀과 프로틴 그리고 하이버지 이 단계가 나오면서 마이 스마트 쉐이커 이 프로그램이 나올 때 코코넛 오일이 이 하이버지에 함유되어 있다는 게 발표가 됐었어요. 본사에 확인해 보니까 이 하이버지가 차전자피 주성분으로 바뀌면서 성분의 메인들이 조금 변경이 있었는데 코코넛 오일이 빠진 건 아니라고 합니다. 부성분으로 있는데 저희 표기에 부성분의 어떤 함량 이상이지 않으면 표기가 굳이 하지 않는 법이라서 그렇다죠. 거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좋은 코코넛 오일을 부성분으로 넣을 정도의 회사라는 거죠. 코코넛 오일 너무 좋은 거 아시죠? 이게 지방이잖아요. 보통의 지방은 장사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굉장히 느리고 많은 에너지를 소요하게 합니다. 근데 코코넛 오일은 중사슬인 거예요. 이 중사슬 지방의 장점은 소화 흡수가 빨라요. 그러면서도 다른 좋은 영양제와 친화력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신진대사를 높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좋고 이 노화를 방지해서 젊은 인생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는 성분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김양 리더님이 나이보다 굉장히 젊어 보이는 게 하이버지. 네, 엄청 퍼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현장에 134분이 들어와 계세요. 빨리 지금 연락하세요. 괜찮다. 야, 들어와서 봐도 문제 없다. 좀 들어와봐라. 네가 먹는 제품이 뭔지 좀 들어와서 직접 들어보고 잘 먹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먹는지 관심 가져라. 전화하시고 카톡하세요. 우리 그래도 오늘 170명은 찍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와우. 전화하세요. 170명 넘으면 우리 헬스팩 쏴요. 누가? 네, 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170명 넘으면 우리 한번 헬스팩 준비해 볼까요? 네, 일단 초대부터 해보세요. 자, 그럼 이거랑 연결되는 질문이에요. 저 이런 질문 진짜 예전부터 많이 받았었어요. 하이버지가 기름을 흡착하지 않냐. 그러니까 오메가랑 같이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오메가는 기름이니까? 이런 질문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혹시,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얘기할게요. 오메가에 들어있는 기름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드셨던 곱창을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식사에서 삼겹살 이렇게 뭔가 기름지고 굉장히 유해한 것들을 많이 먹으면 그것들을 빨리 흡착해가지고 장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이버즈가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가 작용을 해주는데 오메가 꼴랑 한 번에 몇 개 드세요? 2알 드시죠? 저는 4알 먹어요. 한 번에 4알 먹는데 하루에 아침 2알, 저녁 2알 먹으면서 이 오메가의 기름을 하이버즈가 흡착해서 얘를 갖고 나가면 효과가 없지 않을까?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하이버지 지금 먹고 오메가 그럼 나중에 먹어야지 하다가 또 까먹은다니까요. 지금 먹어야 돼. 바로 지금. 한 번에 그냥 놓치지 않고 내가 깜빡하지 않을 때 바로 지금. 오메가 4알이나요 하신 분 유산화 유더베스트 강창모 리더님 같은데 저 아침 넷 저녁 넷 먹어요. 왜냐하면 저는 40대 중반이에요. 오메가가 여러분 지금 이 오메가의 통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1회 분량 2캡슐 돼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2번 먹으라고 돼 있죠. 근데 저 예전에 제가 봤던 자료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앞자리 수가 바뀔 때마다 오메가의 양을 늘려가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산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앞자리가 3대였으니까 그때는 둘둘 먹었었죠. 근데 이제는 셋 늘릴까 하다가 요즘에 좀 콜레스테롤도 염려도 되고 갱년기도 다가오는 것 같고 그럴 거면 넷넷 먹자. 그래서 저는 아마 앞자리가 5로 바뀌면 또 더 늘려서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오메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질문이 나오니까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유산화 제품 중 동시에 섭취하면 안 되는 제품이 있나요?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네. 근데 굳이 경계를 두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복 시에 먹어야 되는 제품이 몇 가지 있죠. 그 외에는 식중이나 식후에 바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구분만 있지 특별한 구분이나 조심해야 될 사항은 저는 없습니다. 네, 저도 섭취할 때 주의점은 뭐 제품이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냐라는 것보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내가 위가 진짜 안 좋은데 공복에 헬스팩을 먹었어. 이러면 내 건강 상태를 그래 내가 위가 안 좋아서 그래라고 생각하지 않고 야 니네 거 너무 독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본인의 좀 충분히 그 전에 말씀하실 때 위가 안 좋아, 위가 약해, 심트름이 자주 올라와, 속이 자꾸 쓰려, 위가 자꾸 꼬여, 조금 신경 쓰면 잘 체하니 그런 분들한테는 밥 먹고 나서 먹어봐 라고 그런 식의 대안을 주시는 게 이게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건강 상태의 문제고 유산화가 좋은 게 뭐예요? 개인 맞춤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봉지 하루에 2번 먹는 거야. 근데 진짜 위가 안 좋으신 분은 한 봉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시작은 한 봉지 가지고서 아침 저녁 나눠서 먹어봐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주의할 거면 몰라도 함께 먹었을 때 안 되는 것들은 없다고 봐요. 그럼 이제 이 질문은 약간 여기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 더 효과가 좋은 제품이 뭘까요? 있나요? 있죠. 그건 있죠. 뭐예요? 이사님하고 내가 같은 의견일 것 같은데. 정말? 네. 이거 해야 돼, 그럼? 하나, 둘, 셋! 오메가3. 이프라임 코키노. 네, 이프라임 바이오. 공부 많이 하셨구나. 공부하셨네. 배우신 분. 맞아요. 네, 마음에 듭니다. 유력한 헬스팩 후보입니다. 진짜? 막 던져봤어요. 자, 이 제품들을 함께 먹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좋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근거가 뭐냐면 성질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유산화 제품 중에 캡슐 말랑말랑한 젤리 캡슐에 담겨있는 제품들은 그 젤리 캡슐을 터트리면 뭐가 나와요? 액체가 나오죠. 한마디로 액체 성분을, 그 캡슐 안에 담아놓은 젤리 형태의, 젤라틴 형태의 제품들인데 이 성분들이 대부분 성질이 비슷해요. 약간 지용성 비타민의 계열이기 때문에 함께 먹어줬을 때, 연질 캡슐. 배우신 분. 진현주 리더님 감사합니다. 네, 연질 캡슐. 네, 함께 먹으면 참 좋아요. 그런 제품들이 함께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나죠. 그리고,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헬스팩 좋은데 너무 크다. 엄청 많이 받는 질문이죠, 여러분. 더 압축할 수는 없겠냐. 어떻게, 뭐라고 이런 질문이 들어왔. 되게 성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내 체내에 소화 흡수되기에 유통이나 체내 흡수되는 소화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최적의 약 크기다. 80여 명의 전문가가 낸 결과이다. 뭐 이렇게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저기 1등하는 제품인데 크기를 안 바꿔요. 무슨 이유일까요? 잘 못하는 거죠. 이게 최선인 거죠. 좀 더 붙였어요, 더. 예전에 저 신규 사업자 때였어요. 저 신규 사업자 때 그룹에 약간 그런 안내지가, 그 제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이래가지고 답변을 좀 요약해 놓은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이게 유산화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천연 원료를 추출해서 합성이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 분자 구조를 더 이상 깨부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연에서 추출해놓은 이 자연 천연 성분들을 가지고서 정제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로 만든 게 이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어디 거는 되게 조그맣던데, 어디 거는 되게 한 입에 쏙 들어가는데, 어디 거는 삼킬 때 부담이 없는데 합성일 확률이 높지. 왜냐하면 그 분자 구조를 마음대로 막 쪼개고 이렇게 작게 만들고 하는데, 그리고 일단 헬스팩은 여러분 함량 엄청나잖아요. 이 함량 부분에서도 이따 꼭 얘기할 게 있는데, 이 함량을 가지고서 이 정도 정제로 만들어 놓은 것도 실제로 굉장한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왜 흔히들 하는 예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비타민 B 같은 경우만 봐도 네. 헬스팩에 들어있는 비타민 B9는 뭐 A사의 성인 비타민의 12배다, 15배다. 네. A사의 성인 비타민 예를 들어 하나를 12배, 15배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지금 요거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압축할 만큼 했다. 이게 최선이다. 네. 자, 그리고 누가 그냥 먹어 하셨네요. 어디?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요? 네, 좋은 발언 감사합니다. 그냥 드세요. 습관되면 목구멍이 넓어진대. 한 번 더 열알도 삼켜진대요. 그래서 그럼 다음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알약을 못 먹는 고객님의 다이어트 방법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알약을 못 먹는 분이 예전에 리셋하고 싶다고 연락하신 적이 있었어요. 진짜 그분 가서 상담해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못 삼키는 거예요. 근데 리셋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해보고 싶으시대요. 저 그때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리셋할 제품을 제가 그냥 다 약사발에 갈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포장해서 뉴트리밀에 넣을 때 이걸 갈아서 넣어 드세요라고 다 갈아드렸어요. 정말 손목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루 종일 이거 절구질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드리니까 드시고 효과는 보셨어요. 근데 아까 약간 유사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가 어려서 비전엑스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알 주고 있는데 이렇게 쪼개서 먹었을 때 안전하냐, 그렇게 줘도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하고 연결하려고 제가 그 당시에 답을 안 드렸었는데, 여러분 한 알로 되어 있는 걸 반으로 쪼개면 이게 뭐 효과나 아니면 안전성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라고 염려하실 수도 있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 이거 하나 외형을 쪼갠다고 해서 제품의 안정성이 무너진다? 그런 회사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걱정해야 될 것들은 정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안에다 이렇게 밖에다 코팅을 좀 씌워가지고 목 넘김이 좋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걸 쪼개고 가루로 만든다고 해서 성분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위에 더 자극을 준다거나 뭐 장에 자극을 준다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 않고 부셔서든 쪼개서든, 아까 저희 아이들도 갈아서 먹였잖아요. 그리고 그 비전엑스 반반 나눠서 먹는 것도 그렇게 해도 되고, 비전엑스 가끔씩 열어보면 여러분 반절 쪼개져 있는 경우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유산화 제품이 이렇게 뭐랄까 너무 단단하게 아니고 몸 안에서 용해되기 쉽게 적당한 용도로 제형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통 안에서 많이 흔들거나 뭐 큰 자극이 주어지면 얘네가 톡 하고 부러지어서 나오는 경우 있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네, 괜찮아요. 네, 뭐 이렇든 저렇든 결과적으로 해독을 해서 일주일이 됐던 항산화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3개월이 됐던 해당되는 기간에 꾸준히, 평생이면 더 좋고요.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 질문을 주셨던 분은 고객님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라라. 가라라. 전달해야 되는데 가는 게 문제죠. 손목 좀 나가도 돼. 가라라. 네. 이한선 리더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이 다이어트를 할 때 뉴트리미 프로틴 섭취 필수잖아요. 그런데 먹으면 배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분 저 많이 봤고 저도 되게 궁금해 있었던 부분이고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준비물을 진짜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랑 설명드리려고 다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보통 우유나 뉴트리밀을 먹을 때 배가 아프다라고 하면 뭘 먼저 생각하시게 되세요? 특히 우유 단백질, 유청 단백질 같은 경우에 우유 유제품에 민감한가? 유제품에 조금 알러지가 있나? 그래요. 맞아요. 뭐 유단 분리증인가? 그러니까 유제품에 관련해서 내가 조금 민감한 편이 아닌가를 생각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래, 유청 단백은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뉴트리밀은 왜? 했거든요. 뉴트리밀은 왜? 뉴트리밀은 단백질도 분리돼도 단백 들어있는데 왜? 했는데 제가 어제 저도 본사에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을 때 본사 활용하시면 진짜 좋고요.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우리 뉴트리밀의 그 함량표를 보면요. 카제인 나트륨이라고 있어요. 이 카제인 나트륨이 우유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유에 과민하신 분들이 뉴트리밀을 먹고 설사를 할 수도 있고 배가 사르르 아플 수도 있고 화장실을 급격하게 갈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뉴트리밀 밑에 여기 박스 표시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대두 우유 함유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콩에 알러지가 있거나 우유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세요라는 그런 알람을 박스로 넣어 놓은 거고 이 박스가 들어있는 제품군이 뭐냐면 뉴트리밀 4가지 맛 다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하이버즈에도 박스가 있었어요. 하이버즈는 박스는 없는데 뭐가 있었냐면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섭취를 중단하세요 돼 있었고 섭취 시 주의사항 뉴트리밀 같은 경우에 보면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과민 반응이 나타날 경우 섭취를 중단하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다른 제품들은 다 안전하게 다 드셔도 좋으나 뉴트리밀과 단백질에 있어서는 내 개인의 알러지 상태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럼 초코, 바닐라, 딸기, 카푸치노 맛 모두 이 카제인 나트륨이 조금씩 소량씩 들어있기 때문에 진짜 과민하신 분들 그리고 아침에 왜 빈속에 찬 우유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유사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우유나 콩 알러지 있는 분들은 못 드시는 건가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 더 덧붙이면 조심은 하는 것은 맞으나 식품인이 안 먹는 건 아니고요. 다 같은 알러지라고 해도 그 알러지에 대한 반응이 아주 경미한 분도 있고 심각한 분도 있어요. 그건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꼭 드시고 근데 이런 걸 안 먹으면 뭔가 개선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내 몸을 먹도록 맞춰야겠죠. 그러게 도움이 되는 게 면역을 일단 높이는 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 면역을 높였는데 나 그냥 면역이 하루아침에 면역 증강 제품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면역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장 건강이에요. 그런 분들은 장 건강은 반드시 먼저 케어를 하세요. 장 건강을 케어하면서 이 제품을 희석해서라도 드셔보는 거예요. 그리고 차츰씩 늘려가는 거고 이걸 같이 먹을 때 소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소화기 옵티마이저 제품은 필수적으로 다 같이 드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적응을 해야지 알러지가 있으니까 난 이건 안 되는 절대 아닙니다. 유의하라고 염려 차원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먼저 속을 좀 다스리고 예를 들어 내가 그냥 그 음식을 먹었을 때 100 정도의 데미지가 왔는데 이 유산화의 제품들을 먹었더니 한 20에서 30 정도의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걸 내가 감수하고 먹을 건지 아니면 다스리고 적응시킬 건지 그거는 충분히 기간을 좀 두고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연선 리더님이 질문을 주신 게
일부러 후라바놀 C300은 NHT 공법으로 한 알에 두 개층 굳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해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좋다고 해서 두 개층으로 나눠놨는데 이걸 갈아서 먹으면 효과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소비자로 이걸 등록했을 때 기억이 아직도 나요. 후라바놀만 단품으로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네, 기억나세요? 네, 네. 후라바놀 단품으로 있었고, 그 후라바놀을 폴리시랑 같이 먹으면 좋다, 이런 게 누적되고, 연구 결과상에서도 유산에서 계속 보이니까, 이걸 두 개 담는 기술을 NHT 문법으로 개발한 것일 뿐이고요. 갈아서 먹는, 같이 먹는데 신호조건 똑같죠. 너무 염려 마시고요. 애가 안 먹어서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니 노력을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너무 억울해 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네. 이미성 리더님이 화이버즈 섭취 후에 혈변이 나왔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경우는 이거는 체험 사례를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저는 소비 전달을 하거나 해독했을 때 이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체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또 공통점이 뭐냐면 그래서 혈변이 계속 나와요. 아니 그리고 나오고 나서는 더 좀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지면서 혈변도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흔히 우리가 말씀드리는 좋아지는 과정의 명현 증상인 경우가 저는 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윤서 리더님이 그런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네. 아이가 원래 우유 알러지가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좋아졌다. 그런 얘기 해주셨고요. 네. 구혜진 리더님의 질문은 이제 소비자분이신가 보죠. 알약으로 된 건강식품만 먹으면 속이 뒤집어지고 너무 괴롭다. 알로엔즈를 권유했는데, 그래도 그렇다. 이것도 알약 거부증이냐.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알약 거부증일 수도 있고요. 본인의 위 상태가 정말 약할 수도 있어요. 난 시민성이라고 봐. 그러니까 알약 거부증일 수도 있다고. 시민성이 좀 많이 하긴 한데, 이런 사람이 근데 조금이라도 참고 견뎠는데 효과를 보기만 하면 시민성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치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여보는 게 좋고, 이 먹여보는데 설득할 때는 이 제품의 탁월성을 한 번 더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전문가적으로 전달을 잘 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저는 유산화를 소개합니다. 이 책자 되게 굉장히 많이 추천해드려요. 이거 회사에서 발간한 책자고요. 여기 안에 보면 유산화의 탁월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활자로 아예 회사에서 적어놨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혀요. 그 내용은 그대로 함께 읽는다든지 숙지를 하셔서 차근차근 전달해 주시면 어떤 감언이설이나 말을 잘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이것이 그냥 그대로 팩트이기 때문에 전달하실 때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저 케이스였다면 저는 유산균 줄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럴까요. 그럼 가루로 먹어. 유산균 줄 거예요. 유산균 하나만 꾸준히 먹어도 좋아지는 게 너무 꾸준히 먹어도 되게 좋아지거든요. 되게 좋아지고 나면 그때 가서 알로엔즈 넣고 그때 가서 C300을 넣고 그때 가서 뭔가 차근차근 올리는 방법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머리 잘 쓰시네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이번에도 코키노 질문이에요. 코키노 섭취 시 빨간색이 균일하지 않은데 변질된 것인가요? 근데 이거 코키노 외에도 글루코사민도 그런 경우가 많고 심지어 헬스팩의 색깔도 다를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 무슨 과일이 철이지? 어떤 과일이 철이죠? 수박. 복숭아, 수박. 여러분 이렇게 시장에 가가지고 과일을 사려고 보면 과일 색깔이 천편일률 똑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온 것들은 기성품, 이게 어떤 공장에서 나오는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100% 똑같을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제품의 컬러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게 그게 진짜 유산화가 와 이거 천연에서 온 거 맞구나라는 걸 증명해주는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코키넛 같은 경우에도 뭐 도나리엘라 추출물이라든지 프로코사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에는 뭐 강황 추출물이라든지 비전엑스 같은 경우에는 각종 베리류들 이렇게 들어가는데 색깔이 약간씩 그때그때 다르고 비전엑스만 해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빨간색이 강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보라색이 강한 것 같고 아무리 이걸 분말 형태로 추출물들을 만들어서 파우더를 잘 섞어서 정제로 만들어도 이렇게 몰리거나 쏠려서 색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빨간색이 균일하지 않는데 변질된 거냐고 물으셨으니까 혹시 뭐 오픈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지 아니면 유효기간 이내의 제품인지 그런 것들은 좀 확인하시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었다, 유효기간 충분했고 방금 뜯었는데 색이 조금 달라 이런 거면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뼈에 좋은 우유나 칼슘 등을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러면 칼슘 섭취는 따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부족한 영양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입니다. 이거는 정말 밑빠진 독에, 누가 질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반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생활 환경이 너무 부족한 환경에 살고 있어요. 지금 사실 기본적으로 최소량으로 먹으라고 하는 게 성인에게 권하는 칼슘의 양이 700에서 1000mg이에요. 근데 유산화 칼슘 보면 한 정에 120 한 알에 들어있어요. 너무 그 양도 택도 없는 양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못 담을까요? 이 칼슘과 마그네슘, 특히 칼슘은 미네랄 중에 분자의 볼륨이 제대로 된 함량을 섭취하기까지 분자의 볼륨이 굉장히 큰 영양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화 흡수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을 통해서 꾸준히 먹는 습관 아주 좋아요.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절대 충분히 드실 수 없기 때문에 보조식품으로 이렇게 함께 먹어줘야 되고요. 그 보조식품을 선택할 때도 정말 소화 흡수가 어려운 성분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좋은 성분을 선택해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절반 왔는데 제가 화면을 쓱 넘겨봤어요.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눈을 초롱초롱하고 듣고 계시나, 어떤 분들이 우리랑 아이 컨택을 하고 계시나, 몇 분은 들어오셨나.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 막 기록하는 거 알죠? 자, 지금 저하고 눈이 마주치시는 분은 손을 한번 흔들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칼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진짜. 그리고 음식으로 먹는 것들이 생각보다 소화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산화의 제품들 다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필요한 양만큼을 섭취하려다 보면 정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어도 그걸 우리 몸에서 잘 소화 흡수시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건강 기능 식품이 나온 거잖아요. 좀 똑똑하게, 좀 현명하게, 좀 이렇게 최적의 함량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섭취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거고, 그 중에 유산화를 선택해서 드시는 거니까, 나 원래 멸치도 잘 먹고, 나 원래 칼슘, 우유도 잘 먹고, 다 잘 먹어 하시는 분들은, 네, 그거 열심히 드시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마그네칼 D 더 드셔주시면 돼요. 자, 다음 질문. 그래, 요런 것도, 이거는 약간 질병명이 나오긴 했지만, 저희에게 이런 병에는 뭘 먹어요? 이런 접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짧게만 얘기하고 갈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유방암 환자한테 이프라임 먹어도 돼요? 아니면 자궁에 혹이 있으면 주의해야 될 비타민이 있어요? 아니면 갑상선 항진 저하에 뭘 써야 돼요? 이제 되게 흔히 받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뭘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있지만, 뭘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있어요. 조심스럽죠. 우리가 의사가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봐. 사전에 얘기를 나눌 때, 우리가 유방암 환자라고 생각해보자. 리더님은 이프라임 먹어요? 열심히 먹을 겁니다. 저도 먹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궁에 혹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안 먹을 거 있어요? 없습니다. 전 오히려 리셋부터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하는 회사가 제품을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고 안정성 있게 만들고 그리고 독성 없게 만드는 것들을 각종 기관을 통해서 막 공시해 놓은 것도 있지만, 이게 약간 우리끼리 얘기긴 한데 유산화 진짜 쫄보예요. 제품을 쓰는 데 있어서 과감하지 않아요. 진짜 안전하게 써요. 진짜 안전하게 쓰고 어떤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됐을 때 여기에 먹어도 돼? 저는 가장 내 몸 안의 세포를 다스리고 세포에 영양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데 제일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먹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염증이 왔다? 뭐 예를 들어 어떤 그 질병 그리고 깜짝 놀랄 만큼 어머나 자궁이 혹이 때 이렇게 됐다? 저 진짜 리셋부터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쫄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최첨단 생각했다고요. 건강식품에서 최첨단 앞서 선두주자한테 마이런 웬츠 박사가 이 회사를 설립해서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럴 수도 있잖아. 되게 50년, 60년간 세포 연구를 했어요. 그 분야에서 1인자예요. 내가 세포 연구한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엄청나면 야, 나 믿고 따라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산화가 절대 그 선을 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 선까지 드시고 용법에 맞게 드시고 그리고 뭐 안전하게 드시고 개인의 알러지만 체크하면 돼요. 내가 알레르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건강식품과 약의 차이는 알러지가 뭔지를 알고서 그 제품을 피해서 섭취하는 건 건강기능식품이고 약은 우리가 부작용이나 내성을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유방암이 걸리면 밥 안 드실 거예요? 식사 안 해요? 유방암 들리면 과일도 안 먹어요? 밥도 안 먹고 과일도 안 먹고 외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그냥 가장 최적의 성분들, 최고의 안전하게 그냥 뽑아가지고 알약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얘를 약이라고 인지하시면 안 되거든요. 반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오메가는 고등어 반찬이고요. 네. 비전엑스는 베타카로틴 반찬이고요. 약간 이렇게 반찬 개념으로 생각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지. 그리고 여기 누가 질문할 고3 남학생입니다. 평상시 설사를 자주 했는데 헬스팩 먹어도 계속 설사를 해요. 효과가 없다 생각이 들어 그만 먹어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좀 체인지가 필요합니다. 네, 뭐 장이 가민하거나 약하거나 해서 미래날이 들어가서 더 설사를 유발되는 경우라면 장 제품으로 케어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질문 좀 넘어갈게요. 질문이 지금. 아니, 근데 저거 고3 남학생. 일단 고3이라는,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 되게 많죠. 그리고 입시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뭔가 지금, 설사를 자주 한다. 그러면,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하루에 3번 식사를 하는지, 물은 얼마나 먹는지, 잠은 몇 시간을 자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사전에 얘기가 어느 정도 돼야지, 헬스팩 하나만 먹고 있는데 설사를 한다? 저는 그럴 때는 그럼 잠깐 헬스팩을 줄이더라도 여기다 화이버즈를 넣든 알로엔즈를 넣든 유산균을 넣든 설사를 뭐랄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그러면 이거님은 뭐를 첫 번째로 권유할 거예요? 저는 일단 고3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전 유산균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산균 먼저 들어갈 거예요. 저는 알로엔즈. 왜냐하면 하이보즈로 케어하고 싶어 하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자주 신경 써서 먹어줘야 되는 섭취한 제품에 대해서 케어가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 이게 고3을 케어해 보니까. 그리고 애들이 사실은 이런 설사 문제만 아니라면 헬스팩을 되게 좋아하는 수능생이 많았어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도 피곤하지가 않다고 하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학생 경우에는 불편한 장 문제가 있으니 알로엔즈를 먹으면 소화기관도 도움이 될 거고 아마 설사를 하시는데도 알로엔즈가 수분을 늘리면서 대변의 용량을 좀 늘려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꾸준히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섭취 방법도 간단하니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진짜 그렇게 하면 되네요. 리더님의 알로엔즈와 제가 권유하는 프로바이오틱을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하이버즈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이버즈를 먹고 변비가 더 심해졌거나 설사 내지는 변화 없음에 대한 이유 그리고 해결 방법 노하우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달라고 하시네요. 하이버즈 먹고 변비가 심해졌다. 이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저도 많았어요. 1번. 만에. 뭐 때문에? 물을 많이 안 드셔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물 많이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생각보다 되게 주관적이에요. 원래 물을 하루에 잘 안 드시는 분은 많이 드세요 이러면
정말 뭐 이만한 컵에다 종이컵에다 한 잔 먹고도 나 오늘 물 많이 먹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해줘야 돼요. 500ml짜리 병 4개 드세요 라고 하든지 500ml짜리 병 6개를 드세요 라고 하든지 여기다 녹차 티백이나 커피 같은 거 말고 그냥 물로만 드시는 거예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이분이 그걸 물이라고 인식하지. 물 많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나 저기 스타벅스 가서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로 먹었잖아. 그건 커피잖아요. 물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세요에서 멈추지 말고 물을 어떻게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많이 먹었는데 라고 그분이 하신다면 네, 그냥 500ml 생수병 4개 아니면 2리터짜리 그 큰 물병 1개 이걸 그냥 뭐 물금 이렇게 빗금 그어놓고 여기까지 이렇게 좀 체크해서 그렇게 먹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생각보다 어머 이렇게나 많이 먹어야 돼. 그리고 화이버지 타먹는 물을 물로 계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버지를 300이나 400에 타서 한 스푼을 넣어서 흔들어서 먹으라고 하니까 나 아까 저거 화이버지 탈 때 물 400 먹었는데 하시는 그거 빼고 네 그거 빼고 물 최소 2리터. 그쵸? 네. 생각보다 물 안 드시면서 그런 분들 되게 많고요. 그리고 식습관에 따라서 그 장상태에 따라서 정말 효과를 느껴보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하신 분들한테 여기 적힌 대로 아침 저녁 한 스푼씩 타서 드시라든지 아니면 넌 약하니까 하루 4번 더 먹어봐 이렇게 하든지 단계별로 그렇게 갑자기 나갈 게 아니라 티스푼으로 타서 연하게 시작하는 것부터 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정말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답니다. 보름이든 한 달 만에 일단 터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완전 팬이 되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쵸. 네네. 여기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천천히 가요. 왜 급해요? 네, 잠깐 시간을 봤더니 갑자기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컴다운하고 네. 천천히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셀라비브 질문인데요. 누트리션은 본사 자체 생산이라는데 왜 셀라비브는 일본 도요부티에서 생산한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셀라비브를 그럼 어떤 생산 방식으로 설명해야 되나요? OEM인가요? ODM인가요? 여기에 대한 구별하는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요거 제가 어제 본사의 담당 직원분하고 30분 통화했어요.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게 돼서 되게 좋은데 첫 번째, 일단 유산화가 영양제 회사다 보니까 어떤 제품의 생산 라인의 비중이 뉴트리션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셀라비브가 약간 영양제에 비해서 조금 뒷전으로 밀려져 있는 건 여러분도 사실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제가 여기서 한 분을 딱 집어가지고 셀라비브 제품 하나랑 영양제 제품 하나를 설명해보세요. 이러면 영양제는 술술술술 나오는데 셀라비브는 그냥 쓰니까 좋아요.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왜 도요뷰티에서 생산하느냐, OEM과 ODM의 차이가 뭐느냐가 질문이었는데 여기다 제가 나중에는 한 가지만 더 붙여가지고 설명할게요. OEM이 뭐냐면 OEM은 기술력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기술을 갖고 있고 너네는 설비만 갖고 있으니까 내 기술, 내 레시피를 너네한테 줄게. 거기서 만들기만 해. 이게 OEM이에요. ODM은 뭐냐면 이 회사가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가 기술까지 좋아. 그러니까 야 니네가 제품도 다 개발해가지고 니네 설비에서 만들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팔기만 할게. 근데 우리가 브랜드 네임이 좋잖아. 우리가 대기업이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만들고 야 우리 라벨 붙여가지고 팔자. 이게 ODM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셀라비브는 OEM이겠어요? ODM이겠어요? OEM이지. 기술력은 우리한테 있죠. 이 기술이 특허고 이 기술이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왜 도요뷰티를 썼냐.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민감하고 방사능도 있고 막 이런저런 거 복잡한 거 많은데 왜 일본에서 했냐. 그건 우리만 민감한 거지. 그러니까 유산화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다른 24개국이나 유산화 USA 본사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런 감정보다는 가장 실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야,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라인을 갖고 있는 화장품 그 제조회사가 어디 있어? 몇 군데 딱 조사했어. 조사했더니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런칭되고 있는 화장품의 종류가 뭐야? 그러면 경쟁력이 여기가 제일 좋네. 그럼 여기에 갖고 있는 인증서를 갖고 와봐. 안전하네? 몇 년의 역사가 있네? 설비가 이 정도네? 인증은 뭐뭐뭐뭐 받아놨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이제 방사능에 이런 것들에
염려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방사능에 대한 부분은 안전한가? 회사에서 1차 테스트, 일본 정부에서 1차 테스트, 유산화 본사에서 1차 테스트,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 번 더 테스트,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테스트, 각종 테스트를 최소 4번에서 5번을 거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은 입증이 됐다. 그런데 방금 어느 분이 써주신 것처럼 맞아요. 지금 유산화에서 공장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력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유산화 회사가 여력이 없어서 뉴트리션에 올인을 하기 위해 뭔가 기술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일단 니네 공장에서 우리 거 좀 만들어봐 라고 시켰지만 이제는 우리가 셀라비브 가져와서 우리 공장 만들고 우리 라인 안에서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는 진행 중이에요. 공장 짓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확한 시점이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잘 모르겠대요. 직원도 그건 얘기해줄 수 없지만 이미 공장을 짓고 있다고까지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네, 2022년의 계획이래요. 그렇구나. 30주년 기념해서 그런가 보다. whatever, 뭐가 됐건, 네, 기다리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제품, 안전하니까 안심하시고, 그리고 이 기술력들은 아무리 거기에 제조사가 도요뷰티라고 써 있었건, 그 안에 핵심적인 기술, 핵심적인 포인트는 다 유산화만의 자체 기술이고, 인텔리전스의 기술이고, 자가보존 포뮬러의 특허로 다 만들어진 것이다. 네, OEM은 3년이 지나면 기술을 알려줘야 한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나요? 자, 이런 본사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만약에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 요즘에 누가 그 최고의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과연 3년 계약하고 내 거 만들면서 너네들 돈 안 받아가나? 이미 그런 계약을 다 했을 텐데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아닐 것 같긴 하는데 한번 본사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요즘 이제 물어본 김에 직원하고 얘기하는 김에 얘기가 나왔어요. 인땡땡이라고 하는 신규 네트워크 회사에서 화해 어플을 갖고서 너무 우리한테 들이대니까 이 화해 어플 때문에 우리 파트너들이나 신규 소비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셀땡 거기는 자기네 거는 하나도 안 들어있다부터 해가지고 야 니네 거 봐라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혹시 이 부분 궁금하신 분 계셨어요? 저는 사실 되게 궁금했었어요. 저는 궁금했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르냐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 화해라는 어플은 대한민국 내에서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화해라는 어플이 갖고 있는 파장력이나 영향력을 알고 있는 신규 회사들은 그 화해 어플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야 화해에 돌리면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린 그거보다 정도가 낮은 것들로 바꿔보자라고 우회가 가능해. 특히 새로 나온 회사들, 새로 나온 제품들은 우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산화의 셀라비브나 유산화의 선세이 바디라인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만들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 기준을 굳이 이 화해라는 어플 하나에 맞추지 않는 거예요. 다만 부득이하게 들어가야 되는 화장품을 만들고 유통하기 위해서 정말 부득이하게 들어가는 것들의 양을 가장 안전한 범주, 가장 최소량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플 자체가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표시되게 나오게 한다면 이 어플을 탓할 수도 없지.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제품을 신뢰하면서 쓰는 거죠. 24개국이 공통으로 나가고 각 나라별로 그 나라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그 각 나라의 법들을 통과하는 그런 제품이면 이 어플 하나로 이 제품의 진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갭이 크다. 그리고 거기 들어있는 그럼 이 성분 우리는 이거 안 들어있는데 니네 이거 들어있잖아. 그런 쉬운 도발에 넘어가지 마라. 그런 도발에 넘어가지 말고 이런 세포까지 직접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피부는 우리 몸 안에 가장 큰 세포인데 이 세포에 직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세포 연구 인체 세포 연구 많이 했다고 하는 과학자와 박사가 만나서 만들어 놓은 그런 특허받은 제품이면 믿고 써도 된다. 그럼 너네 제품은 특허 받았냐고. 아니면 가라 그래요. 와우. 네, 일단 화해는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게 없으면 쫄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도 자신감으로 밀고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가져도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다음 질문 해볼까요? 네. 우리 시간 많네. 천천히 해도 되겠는데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것도 특정 그게 나오긴 하지만 이소플라본이 식물성 호르몬제라고 하여 안전하지만 자궁 내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왜 추천하지는 않는지, 사업자들은 믿고 먹지만 자궁 내막증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며 이소플라본 대신 권할 수 있는 유산화 제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드시는 분이 불안해하시면 저는 권하지 말라는 주의입니다. 그 이소플라본을 먹어도 문제되는 건 사실 없어요. 근데 이거를 뭐 내가 의사도 아닌데 전문가처럼 어떻게 얘기해서 이해시킨다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식물성 호르몬제라서 이거 자체가 그 들어가서 내 여성 호르몬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헬스팩이 내 몸에 들어가서 밸런스를 맞춰서 인셀리전스 기술에 의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유산화의 이소플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대두 성분으로 여성 호르몬을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부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한다거나 심신을 좀 안정시킨다거나 그리고 뼈에 좋다거나 이런 부성분들 항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굳이 이런 걸 불안해한다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포가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해독과 세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항산 제품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천해 주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먹겠지만 혹시라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자면 이거예요. 리딩 이프라임 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소플라본 자체에 주치의와 상의해라 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서 나 이것 봐 이것 때문에 못 먹겠어. 우리 의사 선생님이 갖고 갔더니 이거 먹지 말래. 그럴 수 있죠. 모든 의사들이 다 영양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도 않고 다 그분은 그 질환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우리처럼 전반적인 영양과 세포 영양을 공급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문외한일 수도 있어요. 의사들 되게 똑똑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희는 간호사 출신이지만 저희가 유산화 만나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저희는 아이가 콧물만 조금 흘리면 무조건 업고 병원으로 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항생제, 진통제 이런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오류에 속지 마시고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 가장 안전하게 그냥 범주가 넓은 걸로 드세요. 이프라임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전하게 권유할 수 있어요. 네. 네. 이소플라본 먹는 날엔 피가 나는 분 어떻게 하죠? 몇 알을 드셨대? 몇 알을 드셨고 몇 번을 드셨고 얼마나 드셨고 이분은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소플라본을 드셨는지, 연령은 어떤지, 생리 주기는 어떤지, 이게 질문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뭔가 정보가 많을수록 답변이 조금 더 정확하게 갈 수 있는데,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이소플라본 먹었을 때 피가 났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폐경을 맞으셨다가 다시 생리를 하는 것처럼 피를 비치는 분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40대 유사한 제품 잘 드시는데 생리가 아닌 주기에 피가 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서토리더님은 이래서 정말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일종의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새살이 돋아나거나 뭔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건드릴 때 가서 뭔가 그 부분이 사부작 건드려지고 있다.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저라고 하면 이거 조금 지켜보고 좀 꾸준히 3개월, 4개월 먹어보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분이 그것 때문에 어머야 나 이거 먹었더니 피나서 못 먹겠어 하고 그러면 그냥 마세요. 마시고 뭐 이프라임 같은 걸로 돌려보시고 나중에 다시 또 그분이 갱년기라든지 이런 게 오면서 근데 먹긴 먹어야 되는데 니네께 좋긴 좋지 안전하게 니네께 최고잖아 이미 드시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먹어봐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먹고 이렇게 다시 출혈이 있어서 되게 불편하다고 하면 그때는 모두 스탑하시면 돼요. 근데 기간을 가지고 먹으면서 관찰을 하셔도 그 다음 단계가 어떨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제품 처음에 드셨을 때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비염이 되게 심하신 분들이 C300 비염에 좋다고 먹기 시작하면 뭔가 훨씬 더 평소보다 재채기를 되게 많이 했었다고 하든지 평소보다 콧물이 더 줄줄줄 흘렀다고 하든지 이만한 어떤 그 덩어리 염증 덩어리들이 훅 나왔다고 하든지 뭔가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좋아지기 위한 어떤 내가 참고 지켜보고 인내하던 그 기간이 지나고 났을 때 이게 기능이 확 올라가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봤으니까 그래? 피가 조금 보여? 그럼 더 잘 열심히 먹어봐야겠다라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러면 원하는 대로 네. 됐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해볼게요.
그래, 요것도 할 말 많다.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오메가3를 섭취한 사람들은 장이 까맣게 변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일단 이 질문에서 저는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오메가3를 섭취했던 사람들이 대장 내시경 할 때 대장이 까맣게 착색된다? 여기에 약간의 오류가 있진 않나. 왜냐하면 통설적으로 알로에를 많이 먹으면 대장이 착색이 된다더라. 그런 얘기는 저도 들어봤지만 오메가를 먹어도 대장에 착색이 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는 알로에에 맞춰서 얘기를 할게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나 그거 들어봤어. 야, 알로에 많이 먹으면 대장이 약간 좀 거뭇거뭇하게 착색도 된다더라. 그런 얘기 어디, 몇 분이나 들어보셨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아, 이게 한국에서만 조금 있는 의견인가 봐. 그리고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네요. 근데 저는 들어봤어요. 들어보고, 맞아요. 한 50대, 40대 후반 50대 드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 대장내시경 간호사, 뭐 우리 동네 약사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약사가 알로에는 대장을 뭐 착색을 시키니까 6개월 이상은 먹지 말라 그랬어. 이런 분들도 되게 많고.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싹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알로에가 그럼 대장이 착색을 일으키느냐? 생 알로에는 그럴 수도 있대요. 그럴 수도 있다. 아무것도 정제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집에서 키우거나 아니면 생으로 알로에 막 갈아가지고 아니면 그거 막 믹서기에 갈아서 막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장기 섭취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알로에도 알로에지만 논이 있죠, 논이. 생 논이즙, 논이 주스, 논이가 그렇게 착색이 심하대요. 그래서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 그냥 가정에서 식용으로 찾아다가 이렇게 도망 내가지고 그거 아침에 뭐랑 같이 갈아서 먹어요. 뭐 위가 안 좋고 이런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한 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 있어도 그 성분만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섭취하는 건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알로에에서 우리가 추출하고 싶은 성분, 면역도 좋게 하고 피부도 좋게 하고 위와 장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성분들만 추출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건데 일반인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라고 하고, 보통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려면,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라벨이 딱 붙어가지고 판매가 되려면 그런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아야 된대요. 한마디로 알로엔즈는 여러분이 6개월을 드시건 1년을 드시건 3년을 드시건 5년을 드시건 뭐 대장이 까맣게 착색될 수도 있지 않아요? 없다. 없다요, 없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 야, 알로에는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알로엔즈를 먹어야지. 우리 거는 그런 게 없거든.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안전하다. 그건 본사 직원이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명쾌한 답이었죠, 여러분? 자, 다음 질문 할게요. 이거 좀, 구체적인 건데, 텔레마케터이신 분이래요. 너무 속상하게,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었을까요? 한쪽 고막이 터졌다고 하는데, 어떤 제품 추천하라고? 이거 전화로 소리 지른 거 아니야? 블랙 컨슈머? 그런 거 아닌가요? 가슴이 아프네요. 자, 고막이 터졌대요, 여러분. 어떻게 제품을 추천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굳이 이걸 읽은 건 어떻게 보면 외상이잖아요. 고막이 터졌다는 건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소리 때문에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이제 외상 부분에서도 유산화 제품을 가지고서 컨트롤할 수 있느냐.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뭐 하실래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사실은 1번은 리셋이고, 근데 또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한데, 꾸준히 먹는 데서 저는 항산화 제품을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단품으로 제품을 넣는다고 하면, 글쎄, 오메가 헬스팩 정도 뭔가 순환을 도와주고, 순환하면서 산소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하는데, 무엇보다 첫 번째는 차라리 정말 리셋이에요, 여러분. 모든 제품의 첫 단추, 모든 건강의 첫 단추는 리셋이에요. 리셋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살 뺄 게 없어. 나는 뭐 건강한 것 같아 해도 리셋을 해본 자와 해보지 않은 자의 차이는 엄청나요. 해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들의 그 레벨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유산화를 좀 제대로 먹어보고 싶어라고 하면 리셋으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내가 유산화 사업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 리셋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무조건 리셋이다. 진짜 어떤 질병, 어떤 증상이건 시작은 첫 단추는 리셋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쵸? 반드시 해보겠습니다. 하셨잖아요.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해서 저 알러지가 없어졌어요. 저 예전에 알러지 때문에 얼굴 봐줄 수가 없었거든요. 저 기억나요. 저 처음에 신규 사업자 때 우리 서로 신규 때 김양리더님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 있었구나 싶을 만큼 양 눈의 쌍꺼풀이 짝짝이었어요. 그리고 피부가 그 아토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유의 그런 피부가 있어요. 거칠거칠하고 약간 착색되어 있는. 지금 용됐지. 많이 용됐지. 네, 지금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갈수록 어려진다니까요. 네, 해독도 여러 번 하시고 유산한 제품 꾸준히 드십시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저희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두 분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이것도 겹칠 것 같은데 일단 리더님 제일 좋아하시죠? 아마 그거일 것 같네요. 그쵸. 하나, 둘, 셋. 헬스팩. 헬스팩. 네. 제일 기본이에요. 제일 기본이고, 아무리 훌륭한 기술과 엄청난 기술력으로 멋지게 건물을 짓고 집을 짓는다고 한들 그 집을 세울 수 있는 벽돌이 짱짱하지 않으면 사상 무각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벽돌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건 저는 헬스팩이라고 생각해서 헬스팩인데, 그러면 우리는, 뭔가 답이 겹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거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유산화에서 제일 좋은 건 불변의 법칙 헬스팩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선택할 때 너무 고민스럽지 않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 그런 게 항상 변하고 너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저한테 제일 꽂혀 있는 건 이프라임이에요. 이프라임이 세포벽을 형성하는 불포화 지방산의 주 성분인 불포화 지방산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산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포막을 정말 건강하게 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비타민 E는 사실 토코페롤이에요, 성분이. 근데 이 토코페롤이 종류가 천차만별이에요. 한 9에서 10 몇 가지 종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인체에 가장 안전한 것이 천연형의 D알파 토코페롤입니다. 유산의 비타민 E가 D알파 토코페롤로 되어 있고요. 헬스팩에 들어가 있는 토코페롤 비타민 E 성분도 이 성분이에요. 그게 유산의 퀄리티를 입증해주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퀄리티의 영양 성분을 단품으로 있으니 이걸 먹으면 모든 제품의 시너지를 저는 높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포벽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일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이 들어와서 세포벽을 건강해서 건강을 영위하는데 모든 과정에서 다 도움이 되고요. 이게 눈으로 안 보였을 뿐이지 눈으로 보이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여드름이 있든 상처가 있든 화상이 있든 이 이프라임을 한번 발라보세요. 회복력이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빨라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떠한 연고보다도 이프라임을 같이 발랐을 때 회복이 너무 빠른 걸 보고 제가 응급실에 성형외과 외래에서 근무하면서 화상 환자를 되게 많이 접해봤고 화상은 일주일 안에 나아야 최소 이 흉터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낫게 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라서 거기에 관여되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디오덤이라는 것도 있고 은으로 특수 공정을 만든 시트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힐링 그냥 빨리 회복되는 기간이 너무 빠른 거에 저 너무 놀랐어요. 이 제품 내가 아는 거 그 이상이구나. 보이는 게 이 정도면 먹었을 때 내 안의 세포는 어느 정도일까 너무 기대되는 제품이 이프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합니다, 요즘. 깜짝 놀랐죠? C300 나올 줄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계속 유산균이랑 알로엔즈 이야기 했으니까 그런 소화기계 제품 나올 줄 아셨을 텐데 이프라임은 저도 진짜 한 표. 네, 특히 여성분들 30대 후반, 40대 초반 들어가면서 이프라임 조금 신경 써서 드셔보세요. 진짜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확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안에서 활동할 때 그런 어떤 부분들을 되게 기름칠해주고 작용하는 걸 시너지를 좀 내준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프라임이 되게 효자 상품인 게
112 캡슐 들어있어요. 네. 이거 진짜 하루에 2알씩 먹으면 2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아까워하지 말고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로 괜찮아요. 자. 아유, 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 또 적어주셨네요. 이프라임 너무 좋아요. 매일 2개씩 잘 먹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이프라임 되게 좋아요. 전립선에 되게 좋아요. D알파는 천연 토코페롤, D알파는 합성 토코페롤. 맞아요. 그래서 유산화가 D알파 토코페롤이에요. 웬만한 타사 제품은 합성이 들어가 있어서 아는 척 하기 쉬워요. 네, 그렇군요. 네, 꼭 외워두세요. D알파 토코페롤. 그다음에 또 오케이, 질문은 더 없고 또 이제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이니까 조금 공들여서 설명할 만한 것들. 근데 여러분 요거 알아두시면 진짜 도움 될 거예요. 이 질문은 자, 이거 들어보셨어요? RDA, ODI, TDI 이런 권장량이 각각 있다고 했다. 이런 것들이 뭔지 구분해서 좀 설명해 줄래? 자, 근데 여기에서 RDA가 뭐야? ODI가 뭐야? 이렇게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제가 나와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쉽게 얘기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RDA는 건장 섭취량입니다. 이 건장 섭취량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양, 결핍만 안 일어나는 최소량을 건장 섭취량이라고 하고, 이런 기준이 다양하게 나온 것은 그만큼 영양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건장량 기준으로만 우리 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건장량 기준은 아주 원시적이고도 원시적인 기준일 뿐이더라. 그 이상의 기준이 필요하더라 해서 나온 게 ODI가 있습니다. ODI는 최적 섭취량이에요. 여러분 영양제 왜 드세요? 건강하려고 드시죠? 그러면 내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필요한 양. 그게 최적 섭취량이고 ODI라고 합니다. 그러면 TDI는 뭘까요? TDI는 이제 영양제가 의견이 너무 분분하다긴 하지만 너무 많은 공공연하게 나와 있는 진실도 또한 영양제 성분 가량으로 메가도스법으로 섭취를 했을 때 도움이 되더라 하는 임상 결과지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영양 성분을 먹었을 때 치료가 되는 양이더라. 치료 섭취량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비타민 C를 예로 들게요. 건장 섭취량으로 하루에 90mg 정도를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최소량의 건장 섭취량이에요. 이황재 전문 박사님이라든지 우리 흔히 아는 미국의 유명한 비타민 박사 이름 있었는데. 다 터져. 네, 라이너스 폴링 박사도 라이너스 폴링. 네네, 이런 박사 전문가들은 진짜 고함량을 드셨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라이너스 폴링 같은 경우에는 죽기 직전에는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17mg에 17g, 17,000mg 하루 복용량이 일상적으로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기본 섭취량은 90mg. 그러면 요즘 기준으로 최적 섭취량은 3,000mg이라고 합니다. 그럼 치료에 도움이 될 만큼 치료 충분량 섭취량은 3만 mg이라고 해요.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건강, 영양을 선택할 때 기준이 건장 섭취량, 성분을 따질 때 건장 섭취량의 기준으로 하시면 이제 안 되는 시대예요. 내 건강을 제대로 누리게 하기 위한 양, 최적 섭취량을 기준으로 하시고요. 치료 섭취량에도 이게 약이 아니고 영양성분이니까 안전하게 만들어진 거라면 정말 도움이 될 정도로 많이 먹어주면 좋은 제품. 그런 걸 현명하게 고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알약이 좋아요, 가루약이 좋아요, 어디에서 만든 게 좋아요, 이게 만든 게 좋아요가 아니라 정말 최적으로 함량을 제대로 안전하게 과학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런 시설에서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는 본인이 잘 아니까 내가 위장이 약하면 이 제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위를 먼저 다스린다거나 항산화 건강이 염증이 많아서 항산화 건강이 급해하면 항산화를 먼저 선택한다거나 공부를 그런 쪽으로 해야지 성분만 가지고 주구장창 파면요 어떤 전문가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기준을 정말 현명하게 잘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댓글창에 여러분들 좀 메모하기 쉬우시라고 강창모 리더님이 써주셨는데, RDA 건강 섭취량 맞아요. ODI 건강 최정량 맞아요. 자, PDI 아니고 이게 치료 섭취량이거든요. 트리트먼트, T예요, TDI예요. TDI. 그래서 저 진짜 이런 케이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헬스팩을 보시면 헬스팩 안에 함량이 보통 우리 제일 많이 맞는 질문이 뭐였어요? 야, 이렇게나 많아? 뭐 어디에 니네 거 진짜 너무 고함량 아니야? 너무 용량 많은 거 아니야? 비타민도 많이 먹으면 안 좋대. 이런 질문 받으셨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야 돼요. 유산화의 함량은 ODI에 기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네가 받았던, 니네가 보고 다니는 그런 제품들이 지금까지 다 RDA였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ODI 기준으로 세포가 가장 건강할 수 있는 양을 맞춘 게 헬스팩. 절대 많지 않다. 저 예전에 이제 한참 유산화 초기 한 실버쯤 됐을 때, 그때, 이게 남편의 지인분이,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비타민 섭취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신 분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항암 하시는 분들, 암 환자끼리의 그런 커뮤니티가 있대요. 그 커뮤니티에서 어디 거 좋아, 어디 거 직구해봐 하는 제품들, 그런 라인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 제품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제품이 좀 필요해요 하는데 비타민 C가 정말 3만 정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타민 C 같은 경우 헬스팩이랑 폴리시랑 C300이랑 되게 막 때려 부어 넣어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함량의 비타민을 원하는 치료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굳이 제가 하는 이유가 치료 섭취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게 많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라. 그냥 워낙에 낮은 것들만 보고 정말 최소한 이 정도는 먹어야 사람이 살지 않은 그 정도 양에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린 지금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더 좋은 건강의 상태를 끌어올리려면 최적 섭취량을 드셔야 된다는 거죠. 최적 섭취량에 가장 근접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헬스팩이고 유산화가 세포 영양 과학 회사인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포 영양 과학 회사. 과학이 접목되지 않으면 더 이상 가장 원하는 결과는 끌어낼 수 없다. 결국 자연과 천연과 과학이 만났을 때 이런 완벽한 포뮬러가 나온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거였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질문도 해주시고 채팅창도 활성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어디 볼까요? 다들 표정이 어떤가 봐야겠다. 네, 여러분 검사 시간입니다. 검사 시간입니다. 네, 수업 끝날 때까지 우리 학생분들 열심히 자리를 지키셨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건교사 출신이잖아요. 보건교사 수업도 해요. 여러분 옛날 양호교사가 아니에요. 옛날 양호선생님은 보건실 안에만 지키고 있었죠. 요즘 보건교사는 수업을 해서 다 이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얌전히 잘 있었나, 잘 듣고 있나, 잘 소화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체크하는데. 박시 스폰서님 자세가 너무 훌륭하십니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정자세로 메모하면서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 감사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희 화면에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집중해서 얘기할 수 있었고, 정말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끄덕끄덕하게 메모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의욕이 막 생겼어요. 자, 저희는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이 나중에 응원을 더 많이 해주시면 4탄으로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탄은 여기까지.